주식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요. 최정의 강의진의 엑기스 투자 노하우만 집어서요.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오늘 그럼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지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프로는 결과로 보답한다. 매매 신호를 이용한 주도주와 테마주 매매, 차트 급소 공략으로 더블맨을 만든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의 개미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원해남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의 강의에 대해서 열렬한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즐겁게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 시간부터 이 영망치 캔들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먼저 복습부터 해보고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의하기 전에 보니까는 우리 앵커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앵커님의 생각이 대중의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궁금한 거 자꾸 물어봐야지 많은 것을 풀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를 많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난주에 영망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망치라는 거를 무심코 지나갔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영망치 비밀이 상당히 많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반복의 학습이라 그랬죠.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전에 적용하고 네. 이게 이 주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영망치 캔들 그리고 장대 양봉을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멈췄습니다. 네. 자, 영망치가 만들어지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주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네.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난주 영망치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21선 위에서부터 탄생하는 영망치를 주목을 하자. 가장 네. 최고다. 21선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돈선이죠. 그렇죠. 네. 아, 제일 중요합니다. 돈선이다라는 거. 네.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의미 자체가 한 달 동안에 평균 거래한 값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돈의 여유가 있다. 네. 그리고 급하지 않다. 네. 그리고 평균값들을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갈 것인지 아니면 손절할 사람들이 많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1선을 기준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돈의 크기,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네. 21선 위에서 탄생하는 영망치가 가장 최상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드렸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은 지지를 받게 되면 손절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부터 한다 그랬죠. 어디서 손절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주식은 고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추격 매수를 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정해진 원칙에 맞게끔 매매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는데 그래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은 손절매의 위험이 줄어들더라. 만일에 21선을 깨고 내려갔다면 네. 돈이 새 나가는 거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자, 이 주식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1선에서 탄생하는 계속 지금 진행해드리는 영망치라든가 뭐 장대 양봉이라든가 또는 그 반대로 장대 음봉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세력들이 쉬어가거나 세력들이 진입을 강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세력주가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의 급소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점들이 21선의 중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1선의 중요성까지 이제 배워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주셔야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걸 뭐 몇 가지 더 해놔드렸었는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장대 양봉 우리 장대 양봉에 대한 의미, 장대 양봉을 과연 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이전에 항상 제가 먼저 장을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장이 10월 말일이에요. 네, 자, 10월 달 그럼요.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피했는지
정말 머리가 지끈 거예요. 네. 주식만 하면 주자도 싫어. 뭐 이러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AS 좋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지수를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저한테 우리 앵커님이 항상 궁금한 게 앵커님의 허리는 정말 개미허리입니다. 저는 아니지만 네. 정말 개미허리인데 네. 이 개미허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봉을 보는 것보다 한 달이 마무리된 10월 말일이기 때문에 월봉의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앵커님이 보시는 개미허리는 어디 같아 보이세요?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개미허리요. 한 1,550 정도가 개미허리예요.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그렇죠? 예, 중요해요. 근데 네. 그게 대충 어디가 근데 이 개미허리가 가격은 아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시거든요. 네, 이 중요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네. 제가 조금 큰 그림을 하나 좀 해드려 볼까요? 네.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설명을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네. 주식 조금만 하시는 분들 차트 분석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래서 늘 돌아갔었을 때 저도 그때 무렵에 개미허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했다면 정말 고점과 저점에 대한 거를 더 잘 알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네. 자, 우리 대망의 2300을 가는 그런 시점이 있었죠. 네. 그때 무렵에 자, 주가를 이렇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큰 틀을 그냥 큰 그림을 한번 볼 때 대략 자, 고점이 여기였고 네. 여기였고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이 주가하고 이 고점과 저점의 적당한 개미허리 한 중간 정도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중간 정도의 크기를 본다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네. 1210선 정도. 요 정도가 이 512부터 시작해서 2080포인트 이 구간까지의 대략 한 1200에서 약간 조금 더 올라가는 네네. 한 1300 정도 요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여기를 지나가면 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 고점에서 이게 지나간 과거지만 이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라고 하면 대략 조금 올라가야 되네요. 네. 이 정도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고점과 저점을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이 정도가 조정을 받았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자리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상을 해봤는데 요 정도가 되겠죠. 네. 예상을 해봤는데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깨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 상승 추세가 아주 대단하게 크게 훼손이 됐다는 네. 얘기죠. 훼손을 돼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개미허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개미허리가 이제 저항이 된 거죠. 네. 이 자리와 과거의 저점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하고의 저점이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900선 정도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네. 900선 정도가 되니까 그때 무렵에 내가 지나간 거지만 주식을 살 때 깨졌다면 저 정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구나. 네. 이런 이제 결과치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얻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현재입니다. 저건 과거이고 최근의 현재는 우리가 월봉이니까 최근에 가장 고점은 2130포인트죠. 네. 그죠? 최근에 이 기준으로 저점은 여기입니다. 880 정도. 그죠? 우리 그 890포인트 정도니까. 네. 그럼 890과 고점과 저점의 대략적인 개미허리가 어느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가 나오죠. 네. 이 정도가. 네. 자, 이 정도가 나오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네요. 네, 살짝. 네,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정도가 내려오면 거의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짚어드렸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을 때의 거의 지지력이었죠. 네, 지지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값이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개미허리가 여기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막 지지부진한 상태고, 작년에 미국의 신용등급 때문에 하락을 한 이후에, 네. 하락한 이후에 주가는 지금 이 안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큰 틀의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데, 네. 굉장히 주가가 지금 답답한 상태라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와 요거의 개미허리를 잘라봐야겠죠. 그렇죠. 큰 상승 추세의 개미허리를 잘라보면 네. 주가의 흐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가 됩니다. 네, 1900선 예, 정도. 요 1900, 1870 정도를 아마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을 텐데 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870 자리가 1900선 요 전후의 자리가 중요한 개미허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상승 추세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찔끔찔끔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내려오지만 와장창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빠르게 끌어올렸었던 게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현재 이 구간에서 못 올라가고 밀리게 된다면 결국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제는 이게 이 1900선이 무너지겠죠.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되기 네. 때문에 이 1900선과 1600선의 이 대략적인 계미열이 한 1730포인트 네. 이 정도까지를 늘 열어둬야 되는 네. 겁니다. 주가라는 거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죠. 고점 뭐 지수와 같이 가는 종목이 있고 중소형 개별주도 있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네. 큰 그림 정도는 내가 대형주를 들어갔었을 때 어떤 자세에 들어가는가 이런 큰 그림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네. 수업을 장대봉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대봉, 장대양봉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네. 장대음봉도 될 수 있고 장대양봉도 될 수 있죠. 장대음봉은 시초가보다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네. 종가가 가격이 낮은 낮다. 거죠. 제일 낮은 게 장대음봉이 되고 네. 장대양봉은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가장 높았었던 게 장대양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장대봉 캔들에 주목을 좀 하자. 장대양봉이라는 거는 상승 초기를 암시한다. 네. 자, 장대양봉이 생겼다. 이렇게 장대양봉이 생겼다는 거는 거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거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네. 되죠.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네. 되죠. 그래서 상승 초기를 암시할 수가 있게 되고 장대 양봉은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절정을 타고 쫙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있고 중간 정도의 장대 양봉이 있고 바닥권의 장대 양봉이 있는데 네. 바닥권에서의 장대 양봉은 모든 이들을 다 싣고 가진 않습니다. 네. 막 흔들죠. 우리 이식 매물이라고 하죠. 네. 장대봉을 뽑았다가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매물 때문에 손절매를 쫓아가서 산 사람들이 네네. 화들짝 놀라서 손절매를 하기도 그쵸. 하고 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에서는 이식 매물 다음날 나올 수 있는 또는 다음 내지는 일주일 동안에 나올 수 있는 이식 매물도 네. 주의를 하자. 각오를 해라. 네. 반드시 그러나 간다. 이 반드시 간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각오를 하라 이런 뜻이고 네. 장대봉은 실전에서 아주 중요하다. 제가 저는 이제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한테 영망치 막 우리 지난주에 아시죠? 기억나세요? 네.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그럼요. 대성 파인텍이었죠. 그렇죠. 상한가 같습니다. 네. 그날 첫 영망치 딱 나오는 거 네. 보면서 이거는 세력 부자고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상가고 오늘도 갭 뜨고 네.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이전에 세력들의 흐름을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영망치를 먼저 찾아줍니다. 네. 영망치를 찾아주면 그 영망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대봉이라는 거는 실전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 매수세가 증가하고 변동폭이 커지고 또는 장대 음봉의 경우는 매도세가 증가하고 전일 대비 긴 장대 양봉은 주가의 변동 사유가 된다. 네. 이런 것들을 해드려 놨는데 제가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을 아주 속속들이 해부를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알겠습니다. 영망치를 그렇죠. 배우셔서 영망치를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 계속 생각하시려 했죠? 야, 이게 매집이야, 뭐 이러고. 네. 우리 엄마 오늘 반찬 매집을 뭐를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네.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장대봉이 되죠. 이거는, 안을 다 채웠었던 장대 양봉이 될 수 있는데, 자, 양봉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캔들은 이런 것도 있고, 네.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캔들도 있죠. 네. 이것도 크기를 따져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대봉이에요. 그러나 매수와 매도 세력이 충돌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네. 이런 마무리된 캔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이런 캔들을 우리가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되나 아니면 진행이 되는가 네. 이래서 도찌라고 얘기를 하고 네. 앞에서 얘기해드렸었던 영망치도 여기와 여기를 따져본다면 장주에는 장대봉이 됐었다는 얘기죠. 네. 봉이 됐으나 이식 매물이 나오는 걸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가 되고 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캔들도 망치형 캔들도 이렇게 그 장중에는 이런 캔들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런 캔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요런 캔들들은 도찌나 영망치나 또는 망치 형태의 캔들은 이 장대봉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쟤네들이 서로 모이고 3, 4, 5 모여서 매수세가 이젠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라고 한다면 크게 뽑아주는 거가 장대 양봉이 되거든요. 네. 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언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장대 양봉은 크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개미열이 이렇게 하면 이제 대략 한 이 정도가 개미열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여기는 그러면은 개미열이에는 뭐 개인하고 세력만 붙나? 이건 아니죠. 개인하고 세력만 붙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이 장대 양봉에는 세 주체가 있다.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력, 이 주식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세력, 네. 또 프로, 좀 주식들 좀 난다긴다 하는 뭐 프로는 자산운용사도 있고 다 해당이 되겠죠. 네. 프로 그리고 개인 이렇게 세 주체로 해놨는데 그냥 우리 쉽게 생각을 할 때, 더 쉽게 생각을 할 때 뭐 외국인, 기관, 개인 네. 이렇게 나눠보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이 장대 양봉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우리 보통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밑에가 아래쪽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네. 여기 중간이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가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거의 주로 개인이죠. 네. 개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주가가 아침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장중에 요 안에는 아주 잔파도가 막 있겠죠. 네. 여기서도 또 가고 이렇게 돼서 또 요 안에서도 잔파도가 있지만 주로 하루 종일 끝나는 모습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장마감이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그 장대 양봉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이라고 하니까 장대 양봉을 상한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네. 있거든요. 아니죠. 그렇죠. 상한가는 좋죠. 당근 좋습니다. 상한가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대 양봉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전일 대비 네. 그 몸통의 더블 그렇죠. 2배 정도의 두배 크기가 정도. 나온 거를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 네.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주식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거래소의 그 코스피 대형주를 기준으로 한 4% 정도 4% 이상 발생한 양봉을 네. 장대 양봉.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심하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7에서 8% 정도. 이 정도 발생한 캔들은 다 장대 양봉으로 간주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아 세력 개입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주가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주체를 알았죠. 네. 자 기관이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관, 외국인, 개인. 제가 왜 기관을 맨 밑에다 잡아줬냐 하면 기관은 우리 주가는 기관은 바닥을 잡아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연기금 들어와. 뭐 우체국 들어와. 이렇게 네. 들어오잖아요. 기관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의 바닥은 기관이 잡아줘요. 방향은 누가 잡아주냐? 외국인이 잡아주거든요. 네. 이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이 방향을 끌고 가는 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맨 밑에를 기관으로 잡아주고 여기를 외국인으로 잡아주고 여기를 개인으로 잡아준다면 개인은 꼭대기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평균값은 대략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네. 그래서 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기관이 이렇게 그날 당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사서 이 정도 올라가면 슬슬 팔기 시작해서 물량을 다 팔지 않고 일부 파니까 개인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너무 간다. 네. 내일 상한가 금방 갈 것 같아. 네. 내일이면 이제 떼돈을 벌 것 같아. 막 네. 착하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따라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따라 들어갔었을 때 기관이 갖다 물량을 딱 때려버리면 여기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냥 이렇게 통으로 장대 양봉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날 장대 양봉은 모두가 다 샀잖아요. 개인도 그쵸. 사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다 샀는데 그 다음날 들어오는 사람들이 크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아니죠. 끄지 않다면?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면 하락하겠죠. 그렇죠. 빠져나가겠죠. 아까 같이 이식매물.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똑같이 생각할 때 제가 이론을 쭉 내용을 만들어 왔는데 이론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네. 제가 아예 칠판을 꺼냈는데요. 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잡았었을 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날 파는 그 순서는 또 누가 되겠어요? 요거에 이제 전일과 반대로 나왔다. 네. 어떻게 나올까? 맨 위에는 외국인이 나오겠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기관. 되겠죠. 네.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 1.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나 기관 네. 되면 2. 이제 프로들 참 3. 개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개인은 꼭대기에 사기도 하고 모든 개인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네. 대개.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이 수익을 내는 확률이 5%도 안 된다 네.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따라 사가지고 그 다음날이든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해서 여기 갖다 막 파는 거야. 팔게 되면 외국인이나 세력이 이 주식을 싹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밑꼬리 살짝 달고 이렇게 또 끌어올리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과정들인데 이런 그 장대 양봉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까 제가 했잖아요. 각오해야 한다.
장대 양봉은 네. 반드시 이식 매물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쵸.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발굴을 했다. 야, 이거 아무래도 막 급등한 게 바닥에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간 꼭대기에서 장대 양봉 발굴해 놓고 이거 갑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바닥 매집권을 가는 거니까 장대 양봉을 잘 골라내놓고도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흔드는 거에 당해서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상승 초기 암시를 하고 변동폭이 크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주식들의 패턴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림 파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자, 장대 양봉을 만들어놔요. 네.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네. 장대 봉을 만들어 놓는데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겠지만 앞에서 얘기해 드렸었던 것처럼 매수세가 커지면 장대 봉이 되죠. 네. 자, 그 다음날 이렇게 떴어요. 이익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떴어. 떠놓고 이렇게 떠서 올라왔다가 얘네들이 매물이 나오면 여기까지도 옵니다. 여기까지도. 네. 여기까지도 오고 요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주가의 흐름이 우리 제가 최근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군들을 가만히 그려보시면 될 거예요. 양봉이 나오고 뽑아줬다가 다시 밀리고 뽑아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종가, 끝나는 종가가 비슷해요. 이렇게. 네. 비슷해.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방 경직이 형성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네. 하방 경직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위아래 한 일주일 동안의 평균값들이 비슷하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하니까. 5일 이동 평균 완만하게 되겠죠. 그렇죠. 완만하죠. 그러다가 5일 이후에 주가가 딱 장대봉을 또 뽑아준다면은 이렇게 완만하던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추세의 되는 전환이 겁니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되고 거꾸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에 양봉을 이 큰 음봉으로 감싸 안아 버리니까 매도세가 엄청 큰 거잖아요. 네. 올라가고 싶어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오는 척 하다가도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도로 내려가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장대 음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면 돈이 빠져나가 버린다. 돈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하락하겠죠.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얘랑 반대죠. 얘는 갈 듯하고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가는 반면에 얘는 갔다 왔다 하다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 매매를 해놓고 매매를 하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다들. 그쵸. 매매를 하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나중에 손절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나오게 되고, 물론 뜻하지 않게 시장에 따라 뜻하지 않게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네, 또 다른 그림이 보이네요. 네,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도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만 네. 일단 오늘 그 장대 봉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요거는 아니야, 그죠?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네.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하락을 하던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던 주가가 영망치가 앞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자, 영망치보다 큰 양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네. 이게 뭐예요? 상승 추진형이다. 추진. 네. 그죠? 상승 진행형이 아니에요? 네. 상승. 하락을 하다가 돌아서려고 하니까 준비를 하는 예, 거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상승 추진형, 우리 뭐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승 추진형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주가들의 그림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조금 어려워지죠. 네. 그러실 것 하지만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이게 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듯 하면서도 쉬운 듯 하면서도 들어가면 자꾸 어려워지는 네.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의 특징, 앞에서 제가 미리 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장대 양봉은 자체로는 세력의 개입을 암시하는 상당히 강한 모양이다. 네. 이 양봉. 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더라. 네. 자, 근데 종류도 많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평소에 비해서 한 뭐 2배, 3배 정도면 좋은데 5배, 6배가 네. 늘었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다 모든 사람을 다 태워갈 수 없습니다. 이 5배, 6배가 평소에 비해서 늘었다면은 정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너무 거래가 많아지면 조정의 길이도 길어져요. 아,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단타를 네.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매물의 우려가 있어서 너무 거래가 많더라. 그러면 일단 그날은 팔아주고 네. 오히려 며칠 기다리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게 됩니다. 네. 장대 양봉의 진행은 매물 소화만 끝나면 재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형이다. 네. 앞에서 우리 할 때 각오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종목을 발굴을 했다면 재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자. 장대 양봉의 진행은 양봉이 나오고 네. 음봉이 나오고 네. 다시 또 조정했다가. 양봉이 나온다. 네.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들 표현하면 뭐 양음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이 양음양 패턴에서 장대 양봉은 보유자 앞에서도 설명했죠. 보유자 전원이 이익이 난 상태이고 그렇죠. 장대 양봉, 음봉,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음봉이 나오는 거는 이식 매물에 대한 출애가 네. 있는 거고 이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네. 장대 양봉, 음봉, 양봉은 저점에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장대 양봉, 음봉 나왔어. 네. 너무 아까 같이 거래량이 컸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팔아줘 버리고 기다리면 이 양봉을 기준으로 요 양봉의 뭐 끝자리까지 온다거나 아니면 요 정도까지 온다거나 이래서 저점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매매를 자꾸 습관화가 되면 내려오는데 무서워 피하고 싶어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네. 이런 식이 되죠. 네. 기계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 패턴에서는 바닥권에서는 저점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서도 또다시 개미허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영망치가 나오고 하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개미허리가 그 안에서 탄생을 하게 돼요. 네. 그 개미허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세력이 얼만큼 개입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공개 방송을 가끔 하죠. 우리 네. 인터넷 방송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인터넷 방송을 얘기를 하면 네, 인터넷 방송을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지 주가가 이상하더라 했더니 월봉이었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을 얘기를 해드리다 보면은 이제 개미허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개미허리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네. 자,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장중에 제가 선물을 드리고 갑니다. 이 종목의 개미허리는 13,200원이 되니까 13,200원짜리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 이 주식은 앞에서 보면 저 앞에서 그냥 최근에 흐름을 봐보세요. 급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해요. 네. 제일 먼저 장대 양봉이 탄생한 거. 네. 그죠? 장대 양봉이 탄생을 하잖아요. 장대 양봉이 탄생할 때 거래량이 어땠어요? 많이 터졌네요. 5배, 6배가 네. 아니죠. 전일 대비 거의 한 100%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주목이야. 그럼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이거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더라 이겁니다. 네. 그럼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이거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네. 요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개인들이 들어온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주가가 다 들어올리죠. 네. 이렇게 개미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으로 쭉.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오니까 이렇게 쭉 오니까 당장 지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매집이기 때문에 당장도 중요하지만 벌써 한 달의 그림, 일주일의 그림을 다 안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따라오니까 양봉이 또 하나 탄생을 해요. 네. 양봉이 또 탄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터졌네요. 자,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고 여기서 발생했었을 때도 요거도 개미허리. 네. 그죠? 개미허리 이렇게. 개미허리 깨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개미허리, 여기 중간 지점 네. 깨니까 다시 또 장대 양봉이 뽑아줘. 뽑아주고 나섰을 때 어디서 내려와요?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자꾸 얘기해드리는 개미허리죠. 네. 개미허리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주가를 요 날이었습니다. 이날 강의를 하면서 네. 장중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요 종목은 12,600원이 개미허리입니다. 네. 여기가 개미허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개미허리는 하나로도 보지만 큰 툴로도 본다 그랬잖아요. 네. 12,600원이 개미허리입니다. 이 주가는 거기를 기다리지 말고 13,200원 정도, 요 정도 오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딱 13,000원 자리를 와주고 이렇게 간 겁니다. 아. 이거를 조금 벌써 이해를 하셨거나 장중 방송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거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죠. 네. 네. 얘기하세요. 네. 12,600원이라는 개미 허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잡혀진 건가요? 지금 요 캔들 자체 요거 하나만 놓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네. 이걸 하나로 따진다면 요게 개미허리고. 네.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왔었으면 이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여기를. 네. 네. 자, 우리가 보통 쌍봉이라는 얘기는 쌍봉의 조건은 네. 이렇게 돼서 다음에 못 가는 거가 쌍봉이죠. 앞에 봉우리를 못 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앞에 봉우리를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베이스 캠프가 되죠. 앞에 고점이 눌림목이 되기 때문에 네.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앞에를 넘어섰죠. 이 고점 자리를 네. 넘어섰죠. 이거 넘어섰으니까 여기가 눌러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갈 거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 통을 가서 잘라보면 딱 개미허리가 12,600원 여기가 나오는 거죠. 네.
요걸 기준으로. 네. 이해 좀 되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개미허리다. 그래서 이 개미허리까지는 못 잡아도 13,200원 일 안에서 사면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캔들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먼저 이 주가가 바닥권 종목도 있지만 올라온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쌍봉이냐 네. 아니면 돌파를 하고 눌러주는 N자형 패턴이 나오느냐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지 알아야지 매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 이따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지난주에 제가 그 대성 파인텍을 드리잖아요. 네. 홈런주로. 네. 대성 파인텍을 간단하게 보면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대성 파인텍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망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SK도 설명을 드릴 때 그랬죠.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하반경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라고 네. 해드렸던 것처럼 이 주가가 여기를 저점으로 더 안 빠지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날 기준으로 이렇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드려서 이 주가를 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안 줬어요. 거기를 안 주고 네. 오히려 윗꼬리를 딱 만들어 놓고 20일 이게 뭐예요? 21선이죠. 21선이죠.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21선을 기준으로 세력이 매집을 한다. 21선으로 5% 이내에서 거기서 물려도 손해가 안 나니까 네. 20일 기준으로 5% 이내에서 또는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렸고 네. 결과적으로 윗꼬리가 있는 연망치를 딱 지지선으로 뭐가 생겼어요? 장대 양봉이 생겼네요. 정말 대단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네. 오늘 이렇게 나오고 아직까지 진행형이죠. 그쵸. 좀 더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신 분이라면 바로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네. 제가 우리 김혜선 씨한테 뭐 지금 오늘 4회째 4회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1시간 내내 얘기를 해도 그렇죠. 실전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바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3회 동안 항공우주, SK, 네. 대성 파인텍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보시고 느끼신 분들은 그래서 저게 영망치가 되고 영망치가 모여지니까 장대 양봉이 되는구나라는 네. 걸 같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까지 해놨고 더 네. 부족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그쵸. 계속 해드리면 됩니다. 네, 오늘 장대봉에 대한 아주 대단한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와 함께 심학습해보시면서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또 궁금하신 점들은 우리 심화학습 해보면서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네. 우리 오늘은 어디 100점을 맞나? 아, 제가 이렇게 긴장됩니다. 봤었을 때에 네. 알듯하면서도 막 헷갈려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았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건 좀 속보인다. 지난주 세력이 개입된 영망치 패턴 추천주에 네. 급등한 종목은 1번 대성 파인텍, 2번 SK, 네. 3번 한국항공우주. 네, 저희 좀 전에 살펴봤던 종목이죠. 1번 대성파인텍 하겠습니다. 정답. 네. 네. 자, 2번. 하락 과정에서 장대봉이 출현하면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네, 장대봉이 출현하면요. 저희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상승 추진형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저도 순간 갑자기 헷갈렸는데 바로 답을 알려주십니다. 네. 자, 매매 조건에 개미허리를 발굴하는 매매 캔들은 네. 1번 장대 양봉, 2번 장대 양봉 음봉, 네. 3번 장대 양봉 음봉 양봉.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개미 허리 매매 조건에서요. 네. 저 맨 처음에는 A번 했는데요. 과연 첫 번째 찍은 게 맞는지 저 다시 C번으로 하겠습니다. 매매 조건에 네. 개미허리를 발굴하는 매매 캔들은 몇 번으로 하신다고요? C번이요. 3번으로? 세 번째. 장대 양봉 3번. 음봉 양봉 음봉?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해보시면 돼요. 저 그럼 그냥 첫 번째 그렇죠. 답했던 1번 하겠습니다. 장대 우리 양봉. 시험 볼 때 고쳤으면 꼭 틀리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문제. 1번이 답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네요. 장대 네. 양봉 후에 네. 다음날 음봉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거는요.
항상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음봉 패턴이 발생한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저의 점수는요? 100점. 네, 아까 약간 3번. 컨닝이 비슷하게 네. 들어간 100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면서 네. 마지막으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네. 갑자기 순간 딱 보니까 뭐였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저도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 혜선 씨도 더 집중을 그쵸. 해야 되고 네. 여러분은 더더욱이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땀납니다. 나중에 VOD 꼭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다른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세력이 개입된 이거 속보인다 그랬죠? 자랑하고 싶어서. 네. 이따가 AS도 하겠지만. 네. 네. 개입된 영망치 패턴 추천주에 급등한 종목은 대성파인텍이 맞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었어요, 영망치가. 근데 네. 이게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얘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네. SK 같은 경우도 그 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자리예요. 네,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군들은 간다. 이건 네. 사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얘기죠? 지난주에 여기서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네. 아저씨가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어, 차비를 안 어머나.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AP 시스템을 갖고 있대. 마이너스 13%다. 그래서 네. 제가 요즘은 아몰레이드 관련주 사시는 게 아닙니다. 네. 13%가 벌써 했다는 건 추세가 이미 이탈된 그쵸. 거니까 내일 바로 파세요라고 했어요. 네. 다행히 그 다음날 아침에 플러스더라고. 아침에 그러고 나서 오후에 기술 유출 때문에 하한가를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 네.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거든요. 네네. 팔았답니다. 손절하셨답니까? 아침에 그 손해를 보고 어. 제가 얘기를 하니까 팔았대. 네. 그분 저한테 버스비를 안 받은 2,000원 그렇죠. 있으시대는데 네. 그렇게 하실 하셨다면서 뻔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저씨 같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은 개별주를 갖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안정된 걸 하십시오. 제가 네. 오늘 방송에 SK 같은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네. 이런 거를 사두시면 연말에 배당도 나오고 배당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네. 오히려 이익을 챙기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2년이 돼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시던 분들도 이런 그쵸. 프로를 네, 보시겠죠. 그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SK 아주 잘 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세력,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종목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하락 과정에서 장대봉이 출현하면 이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네. 아까 얘기했죠? 하락 추진형, 하락으로 내려갈 것이야라고 하는 하락 추진형이 있고 네.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장대봉이 발생을 한다면은 윗꼬리도 살짝 있어 있는데 상승 추진형, 네. 상승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상승 추진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꼭 장대 양봉이어야 되죠? 장대봉이죠, 장대봉. 아, 장대 그리고 당연히 음봉도 장대 상관이 양봉이죠. 없나요? 음봉은 안 되죠. 네. 음봉은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낮은 거잖아요. 네. 그럼 장대 봉이 출현했다 하더라도 갭을 떴다가 그냥 싹 메워서 장대 음봉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비록 그게 전일보다 올랐다 하더라도 갭을 떴다가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되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되면 네. 여기는 또 막 층층으로 물린 사람들이 또 그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건 추진형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상승 추진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매매 조건의 개미허리를 발굴하는 매매 캔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아 개미허리가 어디다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장대 양봉 후에 다음날 음봉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익을 챙길 그쵸. 두 사람들, 챙겨야 즉 되죠. 이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날 이런 매물이 나온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총정리까지 잘 끝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 대해서나 또 원해남 전문가님의 더 좋은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 푸짐해진 시청자 퀴즈 이벤트죠. 전문가님이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요.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요,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어제 퀴즈입니다. 김지훈 대표의 매매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눌림목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나갑니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며 세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캔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개미허리, 2번 영망치, 3번 장대양봉, 4번 도찌.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되니까요. 내일도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고요. 그럼 저는 어제 정답자 발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죠.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강의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그 지난주 대성 파인텍에 대한 AS부터 한번 해보고 네, 오늘장 홈런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대성 파인텍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셨을까? 네. 이제 그런 궁금증도 하는데 주가라는 거는 움직이기 전에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사도 될까? 네. 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테마주인데 뭐 이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대형주를 저를 아시는 분들은 황금연못이 대형주 매매를 많이 하는데 세력주로 하네? 네. 그걸 테마주로 하네? 이렇게 과거에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전천후입니다. 다예요. 뭐 그렇죠. 골라 먹는 재미라고. 그때 다른데요. 물론 이제 저의 그 공부를 했었던 툴은 거의 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기본적으로 해줬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대형주를 매매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네, 시장을 따라가야죠. 중소형주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테마주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사실 종목이 보입니다. 네. 또는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죠. 모든 그렇죠. 거가 다 윈윈할 수는 없는데 그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느긋함이 생겨요. 아, 이거는 쟤들도 같이 물렸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개미열이라든가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뭐 영방치, 장대양봉 이런 패턴을 좀 찾아가다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대성 파인텍을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목표가도 넘었죠? 그렇죠. 예, 목표 가격도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5,200원이었어요. 네. 자, 요거를 보시면 5,200원이면 지금 뭐 거의 6,000원 가까이도 가는데 네. 이제 출발했습니다. 네. 자, 저는 지난주에 영망치 때문에 바닥권 종목이다라고 해드렸는데 이거 아주 네.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네. 이 주가에 지금 화면에 놓여진 자리로 놓고 본다면 74일이니까 한 3달 정도 기준이죠. 네. 자, 지난번에 앞에 굉장히 고점이 많이 올라갔던 네네. 주식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지나가고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대략적인 개미열이 중간값이죠. 여기 가서 해볼까요? 자, 대략적인 개미열이를 따져본다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와 여기하고의 고점이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정도가 됩니다. 한 6,500원, 600원 선.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게 저항이라는 얘기. 여기를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저항이고 여기에 매집했었던 이 사람들이 네. 빠져나가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전일 대비 올라오는 음봉이잖아요. 네. 이게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보통 하락 추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하락 추진형이 아니라 그렇죠. 진행형. 네. 지금 이식 매물이 나왔어도 저점을 높여서 했었던 그런 진행형으로 되기 때문에 네. 목표 자체를 더 크게 보신다면 네. 한 6,5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실 수 있고 네. 이게 개미허리로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5일선이 대략 한 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네. 5,000원 정도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발굴해 드린 거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영망치 세력의 매집이 네.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건 가야 된다. 세력이 이건 100% 개입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도 아직 상승할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이제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이면 이제 네. 다음번에 또 사야지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를 해본 종목은 제가 똑같은 이제 테마주인데요. 네.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재룡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재룡산업 재룡산업. 하면 자, 이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 대북 관련주죠. 네. 대북 관련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대북 관련주가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왜 나올까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높죠.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주가는 여기서 올라가 놓고 이렇게 쉬었고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 놓고 지금 쉬었는데 네.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화면을 확대를 합니다. 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가 쉽습니다. 자, 확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영망치가 나오죠. 네. 5일선입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 영망치가 나오죠. 여기 21선이야. 네. 그럼 21선하고 주가하고 제가 5% 등락해서 해봐라라는 그쵸. 얘기죠.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서 발생했었던 이 주가들의 이 큰 그림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찌가 이렇게 열십자가 5일선 위에서 딱 형성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도찌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난 진행을 하겠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한 게 아닌가라고 네. 보여져서 오늘 제가 추천주로 재룡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은 4,500원. 오늘 가격이 조금 이 가격보다 낮아요. 그래도 4,500원 아래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4,500원을 제시를 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짧게 6,000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손절매 가격은 3,500원을 드려놨는데요. 3,500원은 보시다시피 3,500원은 제가 폭을 좀 많이 뒀는데 네. 저 앞에 맨 앞에 21선을 통과했었던 이 자리를 깬다면 오히려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3,500원 조금 멀리 들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선이 마무리된다거나 하면은 그 후에도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다라는 네.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원해남 전문가님의 내일장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전문가님.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이성대 전문가님의 노하우 배워볼게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 9시에는요, 리치맵 홈페이지에서 임홍록 전문가께서 급등 추세에 올라타는 방법을 무료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역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